정의로운 세상을. 자, 저는 임영웅 씨의 이렇게 초초초초거리는 이렇게 입모양을 살짝 모아서 난 정의로운 세상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개성 있지 않나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 홍강호 씨와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를 분석 리뷰해가면서 이 두 아티스트가 어떠한 발성을 쓰고 있는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부를 해가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왜 찍고 있냐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 중에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뮤지컬 배우 홍강호와 임영웅이 데스노트를 부른 것을 봤는데 이 두 아티스트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떠한 발성을 쓰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슨 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가 그냥 내가 이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줄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자,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노트라고 하는 이 작품을 홍강호 씨 이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요. 왜냐하면 홍강호 씨는요,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는 목소리와 액팅에서 나오게 되는데, 홍강호 씨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상이 굉장히 작지만 목이 비교적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피지컬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노래하는 근육을 타고난 사람들은요, 많은 발성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홍강호 씨의 발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아낄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도입부에 굉장히 말하듯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파워풀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듯이 속삭이듯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곤거리기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저 느낌을 해도 지금 홍강호 씨의 느낌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임영웅 씨 또한 도입부를 말하듯이 불렀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도입부니까 다 말하듯이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도입부는 말하듯이 부를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고 이 테크트리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성은 배웠는데 이 발성을 세게밖에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뮤지컬과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레슨을 왔을 때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데스노트를 부르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부분 강하게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배우들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테스트 와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러니까 끝에는 부를 수가 없게 되고 힘이 딸리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을 공부를 할 때, 아니 노래를 공부를 할 때는 다이나믹의 테크트리를 알아야 된다. 태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홍강호 씨가 부르는 데스노트 템포가 더 빠릅니다. 조금 더 빨라요. 지금 임영웅 씨는 노래방 반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템포가 조금 느려요. 왜 노래방 회사에서 이 템포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영웅 씨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듯이 해야 되는 노래들은요, 빠를수록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자, 홍강호 씨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할 때 가성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약한 진성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추럴하게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한번 봐볼까요?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자, 보세요. 임영웅 씨가 똑같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의 표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러한 테크닉들은 가요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려면 연습을 따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 이후에 임영웅 씨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빴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언제 연습을 했을까요? 바로 무명 때 했다는 거예요. 무명 때 누군가는 나는 언젠가 스타가 될 거야 이러고 흥청망청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고도 정말 타고난 재능 때문에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무명 때 엄청난 연습으로 본인의 능력을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라드나 R&B에서 쓰지 않는 저렇게 소리를 띄웠는데 진성으로 붙어서 가는 소리,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거겠죠. 이상하다 온 세상이. 자,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광호 씨는 진짜 뛰어난 면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대중을 집중시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이상하다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탁 띄워서 대중을 집중시키죠. 머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그러니까 가성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반가성과 진성을 살짝살짝 섞어주면서 다이나믹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요? 뒷부분에 나오는 터질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나믹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애초부터 처음에 쏟아붓는 노래도 있겠죠. 그러나 작곡가가 그렇게 대부분 만들지를 않아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겠지만 이렇게 다이나믹이 쌓여야 되는 곡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지금 홍강호 씨가 그걸 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자, 임영웅 씨도 가성을 썼다가 반가성을 썼다가 진성으로 살짝 강조를 해줬다가 넘어가죠. 거리에는 환한, 거리에는이라는 부분은 가성과 반가성을 써주고 환한에선 진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소에서 크레센도로 반가성에서 진성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그런데 노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넘치네. 자, 이 부분도 넘치네 할 때도 넘치까지는 진성으로 가다가 내에서 반가성으로 뒤로 빼주죠. 자, 임영웅 씨의 공부한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이쪽 업계에 있다 보면 한 소절 두 소절만 딱 들어봐도 이 아티스트가 이 곡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연습을 했는지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임영웅 씨가 데스노트를 부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자, 저는 홍강호 씨가 너무 또 대단한 것은 이 앞부분까지 진짜 가성인지 반가성인지 구별도 잘 안 되게 너무나 성구전환을 잘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성인지 반가성인지도 구별 안 되게 넘어오다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할 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터트리죠. 그런데 우리가 있다면 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공명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홍강호 씨가 비브라토 없이 쫙 밀어대죠. 뮤지컬 쪽에서는 저걸 벨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성학적으로도 보면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트웽을 쓰지만 지금 홍강호 씨는 링보이스에 가까운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자, 링보이스와 트웽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상후두간을 좁혀주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겠죠. 그런데 후두개의 위치에 따라서 트웽이 되고 링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임영웅 씨는 트웽을 썼지만 홍강호 씨는 링보이스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 자, 홍강호 씨가
딱 여기 인중 부분에 소리를 쫙 밀어내죠. 그리고 힘의 전환이 여기에서 더 증폭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랫소리를 더 써주면서 풍성한 소리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렇게 홍강호 씨처럼 할 수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발성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겠죠. 실제로 홍강호 씨에게도 이 발성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화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홍강호 씨의 소리가 위쪽으로 갔나요? 아래쪽으로 갔나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노트가 이 세상을 자, 여기까지는 홍강호 씨와 유사하죠? 자, 두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데 소리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음악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제자들에게도 그럽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게도 배워봐야 된다. 그래야 너의 진짜 색깔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여러 선생님에게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팩트 폭행을 해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밖에 못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공감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은 이걸 중점으로 알려주시네. 아, 저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본인의 음악적 소양이 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임영웅 씨와 홍강호 씨를 보세요. 홍강호 씨는 링보이스로 오히려 이렇게 파워풀한 소리를 내고, 임영웅 씨는 투행으로 소리를 더 화려하게 내죠. 여러분, 둘 다 좋잖아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임영웅 씨는 완전한 투행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화려해지고, 홍강호 씨는 링보이스를 쓰면서 웅장해지고, 이제 조금 구별이 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홍강호 씨는 뮤지컬 배우잖아요. 완전 A급 뮤지컬 배우입니다. 정말 실력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는 뮤지컬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떠신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뮤지컬 가수 앞에서 누굴 비비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대중들이 평가할 때는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대중들은요, 이 사람이 발성적으로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이 뮤지컬계에서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보이는 결과만으로 봐요. 이러한 시선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악계가 이게 진짜 심한데, 제 영상에서 성악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땠나요? 성악가들이 가요를 부른다? 파페라를 한다? 이거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트롯을 부른다? 이거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어요. 실제로 교수님들 중에서도 욕까지 하면서 말렸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팬텀싱어 나가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성악가들 활동하는 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유명한 가요들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중의 니즈를 알고 그곳으로 발달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뮤지컬 배우 홍강호 씨나 임영웅 씨나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수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뮤지컬계에서 몇 년 동안이나 활동했는데 어떻게 비빕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들은 그냥 결과만 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꿈이 아니야, 이젠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 홍강호 씨가 테크트리를 제대로 탔죠. 제 채널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말씀, 명가수의 특징이 홍강호 씨에게도 그대로 보입니다. 자, 명가수의 특징 뭔가요? 다 같이 해봅시다.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홍강호 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속삭이다가 터트리고 나서 2절이 나오니까 갑자기 무슨 메탈을 하는 사람처럼 목을 딱 잡고, 이건 꿈이 아니야, 딱 이렇게 잡고 부르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흑화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음악엔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발성만 고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잘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개성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음악인의 삶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지옥 같은 세상. 표정부터도 바뀌었죠. 1절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비밀을 발견한 소년처럼 부르다가 2절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뭔가 이렇게 흑화해가지고 심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자, 심판의 시간 할 때도 그쵸, 목을 긁어주면서 들어오죠. 이건 꿈이 아냐 이젠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 임영웅 씨는 또 다른 해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래서 노래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인데 부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작곡가의 의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곡가의 의도 안에서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프로페셔널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인 가수 발굴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많은 가수 지망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나의 해석이지만 작곡가 의도 안에서 노래를 자연스럽게 좋게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테크닉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답을 드릴게요. 우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잘할 수 없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가수를 그대로 카피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공부를 했을 때 내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작곡가의 의도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작곡가의 의도는 뭔가요? 전체적인 느낌 잡기, 그리고 박자, 음정, 가사의 딕션 표현 등등이 있겠죠. 이게 노멀하게 스탠다드하게 딱 갖춰지고 나서 내 해석이 딱 들어가면 프로페셔널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정말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략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냐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 임영웅 씨는 딱 들어보면 이러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청난 흑화가 안 된 느낌. 그리고 홍광호 씨는 이미 흑화를 해서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러한 느낌. 이해되셨나요?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자, 홍광호 씨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 훌륭하지 않나요? 지금 마치 무슨 메탈 하는 사람들처럼 그롤링 소리가 살짝살짝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 뮤지컬 발성도 아니고 성악 발성도 아닙니다. 홍광호 씨가 유일하게 표현하는 홍광호 씨만의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자, 임영웅 씨는 소리를 펼쳤어요. 홍광호 씨는 완전 흑화해가지고 다크한 느낌을 품겼고 임영웅 씨는 정의로운 느낌을 품기죠. 그러니까 소리가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않을 거야 소리를 위에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하다 보면 소리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지금 홍광호 씨와 임영웅 씨의 소리의 위치는 완전 서로가 다릅니다. 각오했어 나의 힘세. 임영웅 씨가 이제 홍광호 씨가 흑화한 것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각오했어 할 때 이제 조금씩 흉성을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 거야 할 때 소리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뮤지컬 발성을 쓰는 링보이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락처럼 부르면 저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홍광호 씨처럼 소리 어떻게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길래 1차적으로는 후두기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호흡의 압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광호 씨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발성은 만들어진 소리라는 거죠. 물론 임영웅 씨도 데스노트를 부를 때는 타고난 음색보다도 만들어진 소리를 많이 씁니다. 왜요? 뮤지컬이니까요. 각오했어 나의 희생 점점 밑에 소리를 많이 쓰죠.
난 정의로운 세상을 참 이 부분도 임영웅 씨 너무 음악성이 좋지 않았나요? 각오했어 나의 희생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난 정의로운 세상을 이렇게 풀어주죠. 여러분 이런 게 강약입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 거야 끝까지. 자, 이제 진성으로 임영웅 씨가 레가토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뮤지컬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홍강호 씨처럼 하면 성대 결절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강호 씨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링보이스도 아니고 투행도 아닌 홍강호 씨만의 어떠한 특별한 테크닉이에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홍강호 씨 후드도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주위에 핏줄들이 막 서 있죠. 여러분, 저렇게 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압이 높으면 뭐예요? 성대를 스쳐 지나가는 공기의 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대는 더욱더 마찰이 되면서 에너지를 잃어가요. 성대는 소모성 근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이 높은 소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대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강호 씨니까 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홍강호 씨를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나 성대 결절 걸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홍강호 씨를 따라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미 피지컬이 좋다는 또 증거가 되겠죠. 저는 임영웅 씨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뭐였냐면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준비할 때 홍강호 씨의 데스노트를 안 들어봤을까요? 엄청나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홍강호 씨와 똑같은 음악성으로 접근했나요? 다이나믹조차도 다 다릅니다. 저는 임영웅 씨가 국민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2030들 중에서는 임영웅 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임영웅 씨를 인정 안 할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요, 타 가수를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새롭게 커버를 부르면 새롭게 들립니다. 이게 임영웅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홍강호 씨 완전 흑화해가지고 1절에서는 광대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후드 위치 딱 박아놓고 밑에다 박아놓고 광대 딱 올리니까 사악한 소리가 나죠. 여러분 저게 다 공부입니다. 홍강호 씨가 그냥 뮤지컬 데스노트를 불렀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불렀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작품의 역할을 내 것으로 만드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실제로 뮤지컬 배우분들도 놀라죠. 왜 놀랄까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뮤지컬계가 다양성을 이제는 많이 존중해주지만 4, 5년 전만 해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 발성을 보면 다들 똑같은 발성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미국처럼 각자의 발성으로 선보이는 무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내추럴한 발성으로 뮤지컬을 보는 게 상당히 즐거운데 임영웅 씨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몰랐던 분들은 뮤지컬은 뭔가 성악 오페라에서 파생된 그러한 예술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고 보고 조금 다가가기는 어려워. 이러셨던 분들도 임영웅 씨가 이렇게 뮤지컬을 선보이니까 뮤지컬이 저렇게 좋았구나, 듣기가 편했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뮤지컬도 도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마치 박효신 씨처럼요. 여러분 박효신 씨의 웃는 남자, 모차르트 뭐 이런 작품 보면 다들 홀릭돼 버립니다. 저는 임영웅 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임영웅 씨만의 해석을 넣었죠. 각오했어 나의 희생. 홍강호 씨가 흑화하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각오했어를 세게 부르지 않고 가성으로 다 날립니다. 난 정의로운 세상을. 자, 이 부분도 이제 반가성이죠. 난 정의로운 세상을 이렇게 날리죠. 들 거야 끝까지. 자, 여러분, 이 테크트리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래를 처음부터 포르테로 불러서 포르테 시시모로 끝내면 아무도 그 사람의 노래를 듣지를 않아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홍강호 씨가 막 질러놨다가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 쫙 올려대죠. 자, 임영웅 씨 어떻게 했나 볼까요? 각오했어 나의 희생. 자, 임영웅 씨 또한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죠. 난 정의로운 세상을. 자, 저는 임영웅 씨의 이렇게 초초초초거리는 이렇게 입모양을 살짝 모아서 난 정의로운 세상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개성 있지 않나요? 내 손으로 만들 거야. 자, 임영웅 씨도 이제 흑화가 됐죠. 까지 정의로운. 자, 이 부분 끝까지 할 때 임영웅 씨 소리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여러분, 성대 스트레칭은요, 발성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성대 스트레칭은 고음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허밍으로 우선 접근을 해주면 편해요. 이게 되면 소리를 쫙 끌어갈 수 있죠. 지금 홍강호 씨도 마찬가지고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로 성대 스트레칭이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홍강호 씨는 데스노트 탑인 것 같아요. 진짜 홍강호 씨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그렇지 않나요? 담고 보진 않겠어. 표정과 이 목에 핏줄 서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거 여러분 아무나 못 견딥니다. 성대가 강질인 사람들만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강질의 성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강한 발성을 쓰다가 성대 결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이렇게 내추럴한 발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홍강호 씨는 저걸 버티는 목이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홍강호 씨 보니까 목에 핏줄 쓰고 힘 많이 쓰던데요? 힘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표님 영상 보니까 힘 빼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노래를 할 때 핏줄이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압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흉쇄 유돌근이 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이 근육. 이 큰 근육 있죠. 턱 뒤에부터 쫙 내려오는 근육, 큰 근육.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목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강호 씨를 보면 흉쇄 유돌근은 가만히 있고 이 주위에 핏줄들이 쓰죠.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정의로운 이 세상과. 자, 저는 임영웅 씨의 이 부분도 좋았어요. 정의로운 이 세상과 할 때도 첫 글자에 악센트를 두죠.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렇게 가면서 노래를 재미있게 끌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런 부분도 정의로운 이 세상과 하고 나서 여기선 풀어주고 또 날려버리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노래를. 두고 보진 않겠어. 이러한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네요. 할수 있어. 새로운 세상. 자, 홍강호 씨도 똑같이 딕션을 씹어주죠.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노래는요, 메시지 전달이에요. 텍스트 전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흘려버린다면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참, 임영웅 씨 너무 잘했죠? 오직 나만 할 때 그롤링같이 이 성대 확 긁어주는 거. 근데 이거 많이 하면 목이 안 좋습니다. 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의 신이 어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딕션이 다 좋아요. 딕션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악센트를 잘 살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소리 파워풀한 거 보세요. 진짜 여러분 홍강호 씨를 막 동경하는 뮤지컬 지망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홍강호 씨처럼 못 되느냐? 저거는 견딜 수 있는 성대가 우리나라에 몇 없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성대가 우리나라에 몇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강호 씨를 놓고 공부는 하되 홍강호 씨의 발성은 조금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 접지가 너무 세거든요. 자, 진짜 홍강호 씨가 밑에 소리를 막 쓰다가 위에 소리를 잠깐 썼다가 또 밑에 소리를 쓰고 끝내요. 임영웅 씨도 끝내주죠. 라 하는데 두 사람 다 공명이라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 성악에선 이걸 띵부르라고도 하고 커버가 된 소리, 커버링된 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라고 해요. 마스케라라고도 표현하고 정말 뭐 아반띠된 소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특정 음정에서 공통 쪽으로 도는 소리가 생깁니다. 링보이스든 트웽이든 벨팅이든 뭐든 간에 특정 음정에서 남성들이 내는 특정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명 포인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게 돼요. 지금 홍강호 씨도 마찬가지고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고 되리라 할 때 공명 포인트가 위에서 탁 돌죠. 저게 중요한 겁니다. 발성은 저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초에 발성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발성과 노래를 같이 가되 발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헬스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목에 내 몸을 악기화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고 노래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때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소리쟁이와 노래쟁이가 있다면 노래쟁이가 맞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맞고요. 발성처럼 노래를 하면 첫 소리를 들었을 땐 우아할 수 있겠지만 개성이 사라집니다. 이게 성악가들이 겪는 리스크 중 하나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악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구 소리다 알겠지만 대중이 들었을 때는 이 성악가나 저 성악가나 저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은 게 대중들의 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러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대중들에게서 멀어진다.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떨어지겠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밥벌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거, 대중들의 니즈를 채우면서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기는 상승할 거고 상승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악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임영웅 씨가 참 목을 많이 보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긁는 소리를 최대한 안 쓰면서 이 데스노트를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강호 씨라든지 여러 데스노트를 커버한 뮤지컬 명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임영웅 씨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음악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 거. 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 거. 자, 제가 분석 총평을 말씀해드리자면 음악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대중들이 원하는 니즈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